안녕하세요, 매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세 번째 트랙 일기장 가사의 첫 문장입니다.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에서 마음에 지고 있는 짐은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겠죠? 물론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칠 때면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요.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조금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잠깐 그간의 고민으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자작곡 일기장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혹시 아직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은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것을 일기장이 되어주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곡입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 일기장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공통점 3가지를 꼽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일상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이 있어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는 언어의 형태로 사건이나 생각, 감정들을 조합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대충 뭉쳐진 진흙처럼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던 것들인데 말이에요. 언어라는 틀에 맞는 블록으로 빚어내기도 해야 하고 또 그 블록들을 모아 아기가 맞도록 쌓고 나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죠. 우습게도 스스로 왜 그런 행동이나 말을 꺼냈는지 몰라 이리저리 그 블록들을 돌려보며 이걸 어디에 끼워 맞춰야 들어맞을지 본인의 생각을 유추해야 할 때도 빈번히 생깁니다. 꽤 귀찮은 일이지만 이 과정은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던 잡생각, 그 부산물들을 걷어내는 데 탁월한 방법이에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며 스트레스가 줄었다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를 남기는 일은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틈새로 빠져나가던 바람결을 움켜쥘 수 있게 되는 기적을 맛본 것 같달까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뿐일 하루인 거잖아요. 그 순간이 금세 이발되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게 된다는 건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쓴 일기장 속이나 이야기를 들어준 상대의 기억 속에 남는 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필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과 별개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적어서 정리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기 전에 그 필기를 다시 펼쳐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적고 끝이었어요. 제가 필기를 한 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함이지 그 필기를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이렇듯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 내용을 채워넣게 됩니다. 두고두고 돌아볼 수 있는 기억을 그렇게 또 한 점 마음속에 걸어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남의 일기장을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일기장은 당연히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장처럼 거리낌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기장처럼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런 상대가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무해한 수용성은 일기장에게 배울 점이지 않나 싶어요. 기껏 용기를 내서 마음속 얘기를 꺼냈는데 원치 않은 대답으로 자꾸만 불편하게 구는 상대와 얘기를 더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하고 싶은 말이 근질근질할 때 혹시 그 말이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비판하는 말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거나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관계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로 나는 일기장이야. 일기장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일기를 쓰시나요? 지금은 안 쓰더라도 어릴 때는 다들 쓰셨을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쓰도록 시키니까요. 어쨌든 하루하루 적어가다 보면 어느새 적어둔 기록이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로 점점 빼곡하게 채워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으로 이런 기록 보관함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일을 일종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보관해준 기록은 나의 열람 신청과 무관하게 다시 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 너 이것보다 힘든 일도 극복했었잖아. 이런 완전하지 않은 기록의 파편에 담긴 온기를 좋아합니다. 그 온기가 와서 닿을 때 위로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일기장에 글을 쓰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겠죠. 한낱 종이와는 할 수 없는 것, 바로 유대감을 나누는 거 말이에요. 혼자만의 공간을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 않던 재료가 두 사람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요.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대여야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일기장이 적힌 내용을 멋대로 발설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적을 수 있든 말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믿음으로써 서로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 이로써 우리는 마음속에 쉽게 변치 않는 서로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확인해가며 우리는 우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로서의 일기장과 실제 일기장은 서로를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슬픈 사연이 담긴 일기장이라고 해도 일기장이 따뜻한 포옹을 해줄 수 없듯 아무리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일기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줄 수는 없죠. 특히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잘하지만 글로 써내려 하면 어색한 글만 쓰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손때 묻은 일기장,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 여기 두 가지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나날이 도란도란 더 충만해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잘 쓰고 있냐고요? 이번 기회를 그 계기로 삼아 볼까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